네, 오늘 파이코인 아침에 대문이 바뀌었죠. 대문이 바뀌었고 요즘 거래 일어나는 것도 심상치 않고 그랬는데 오늘 대문 바꾼 게 아주 자신감이 뿡뿡 넘치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이 검증인을 가지고서 5억 2,600만 건의 일을 처리했다. 이런 거는 세계 유일이다. 그래갖고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형태업방은 원더우먼으로, 그 다음에 니콜라스 박사는 600만 불의 사나이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지금 대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이게 원래 이게 600만 불의 사나이는 왼쪽에 줌 렌즈잖아요. 쫙 보는 거. 여기도 전 우주 비행사 스티브 오스틴, 그는 우주 시험 비행 도중 불행히도 두 다리와 뭐 왼쪽 팔, 바른쪽 팔, 그리고 한쪽 눈을 잃었다. 우리는 그에게 특수 임무를 띄우기 위해 눈에는 줌 렌즈를 달고 두 다리는 시속 60마일을 달리게 했으며 왼쪽 팔은 뭐 불도저의 힘을 능가하는 초인간을 창조했던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 아줌마는 원더우먼처럼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그래요. 제가 뻥을 친 게 아니고. 보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맨날 하되 이게 재테크 갖고는 안 된다.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생테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이와의 만남 했는데, 1986년도인가? 아무튼 19.86센트네요. 달러로는. 원화로는 뭐 300원, 293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새로운 매수세들, 자신 있는 매수가 붙은 거를 알 수 있죠. 네 번째 터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AI를 위한, 앞으로는 완전히 정말 AI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전 세계 외과 의사가 6만 명인데 2030년도까지 그런 외과 의사 로봇을 6만 개를 만든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표를 했죠. 그런데 이게 AI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데이터가 오염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코어 팀이 5억 2,600만 건을 100만인의 사람을 동원해서 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낸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멋진 말을 썼어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공지능 선생 집단이다. 인공지능 선생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어려운 미묘한 맥락이나 가치 판단을 파이의 검증 시스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게 법원 판사들이 편향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죠. 배심원 제도. 그런 것처럼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위험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국에서 만든 거를 일본이 갖고 왔고, 일본이 만든 거를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 한국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기보다도 이게 완전히 비스마르크, 일본 제국주의, 한국, 이게 법이 그러니까 법이 사람들의 사는 생활이 있고, 그리고 관습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규율이 있고, 룰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급속히 산업화를, 그것도 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법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법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법이 자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막 법이 막 만들어지고, 뭐 요즘 같으면 뭐 50km, 30km 우회전 막 이런 법까지 막 만드니까 지금 무조건 법대 가야 된다가 우리나라.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대 가면 안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많이 가서 참 문제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한국이 겪었던 똑같은 문제를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인공지능 하나가 판단하는 거에 다 맡겨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진실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니콜라스 박사도 그리스도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지금 청태협방 고향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마 자기네들의 어떤 경험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사의 흐름도 봤겠지만 기술의 흐름도 봤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오염될 수 있는데 우리는 배심원 제도처럼 데이터를 인간이 검증한다. 그래서 100만 명이 5억 2,600만 건을 한 실제로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거죠. 이게 세계 유일이라고 딱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원더우먼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냈어요. 전 세계 유일이다. 보시 없는 진정한 인간 네트워크다. 뭐 플랫폼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지만 지금 지금 이게 사람인 척하는 봇을 걸러내는 게 이게 IT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 전 세계 IT로 하는 게 오염이 안 된 게 없잖아요. 투표도 선거도 그렇고 뭐 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사람인 척하는 봇을 걸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금융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인공지능의 환경의 가장 큰 숙제는 사람인 척하는 로봇을 걸러내는 거다. 그런데 파이는 이미 대규모 KYC를 해서 100% 실제 인간임을 증명해서 이 실제 인간이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델을 테스트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조작된 데이터가 아닌 진짜 사람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플랫폼이다.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부터 10위가 전부 플랫폼 회사잖아요. 플랫폼 회사는 판 깔아주는 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청태협방 박사 부부가 5월 6일하고 5월 7일 날 마이애미 상륙작전을 하는데 이게 대규모 막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아니라 혈혈 단신 들어가서 하는 뭐 안중근 의사처럼 뭐 장판교회 뭐 조자룡처럼 이렇게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일단은 블랙락이나 시티뱅크나 JP 모건 같은 이런 월스트리트의 중요한 회사들.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목표고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 인터넷 회사들과 AI 회사들. 그 기업체들, 아마존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뭐 업비트도 좋고 어디도 좋고 다 이런 최근 40년간에 완전히 IT 제국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IT 제국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다?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 자신이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공표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공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 규제에서 그게 걸린 거 아니에요. 니네 20억 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그 20억 명 중에 진짜 사람인 사람과 아니 뭐 저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그렇고 KYC도 그렇고 이게 스위프트도 그렇고 블록체인 자체가 뭐야 위조 변조 삭제 그래 어차피 어느 세상에도 도둑놈은 있어. 근데 도둑놈 잡아야 될 걸. 근데 도둑놈이 보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엑스머니도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봇을 걸러내긴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41개 주에서 엑스머니가 통과는 됐지만 대도시에서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뭐 미국의 42일 좀 이런 데서는 됐지만 안 됐죠. 그래서 전부 플랫폼 기업인데 지금 우리 플랫폼 기업입니다. 라고 해서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분산된 노동력과 보상의 결합.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했었다. 그런데 파이는 데이터가 전 세계에 나눠져 있다. 전 세계에 나눠져 있다. 제일 많이 나눠져 있는 데가 어디죠? 한국이죠. 노드.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전 세계에 흩어진 개인들이 기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번역만 그냥 한 거예요. 파이 채굴 앱은 이제 단순한 클릭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시공간을 추하는 디지털 업무 터미널이다. 이거를 일반 기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 입으로 밝혀요. 실질적인 인프라로서의 파이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다. 이미 작동 중인 인프라다. 파이는 7년간. 그래서 수년간 수억 건의 KYC 검증 작업 5억 2,600만 건을 오류 없이 처리해냈다. 이 경험은 어떤 데도 한 적이 없고 다른 데가 하려면 더 힘들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파이 네트워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신뢰도 라벨링, 데이터에 라벨 붙이는 거, 복잡한 의사결정 등 수익성 높은 B2B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 높은, 그러니까 파이 코어 팀에서 가령 뭐 아마존하고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뭘 한다, 뭐 어디랑 한다. 그럼 뭐죠?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파이코인으로 해야죠. 그래서 엄청난 그 파이의 수요가 생기고 1,000억 개가 모자라는 시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홍보하러 마이애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가 그럼 이게 이제 결론이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주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낮게 쪼개서 보게 되면 요번 돌파는 네 번째 돌파다. 그래서 한 번 돌파했고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2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사지 마십시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그런 영상도 만들어 드렸죠. 한 번 터치하고 올라왔죠. 2번 터치했죠. 3번 터치했죠. 네 번째는 터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파했죠. 그런데 요거는 어제 오늘 돌파한 거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기서 이걸 보면서 여기서 움직이는 게 이게 새로운 매수세라든지 싸니까 사볼까라는 세력이 아니라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파이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새로워진 사람, 그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몇 분 오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번째 터치다. 이게 5번, 6번, 7번, 8번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서서히 알려진 거를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말로 아주 자신 있게 자신감이 뿜뿜 넘치게 이번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고 뭐 가격은 뭐 19.9, 19.8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원화로는 한 300원? 원화로는 한 3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그런데 이게 결론이 뭐냐? 이번 코어 팀의 발표는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넘어 AI 산업에 필요한 인간지능을 공급하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내재 가치를 시장에 어필하는 거. 이게 덱스 거래소를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유동성 풀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파이를 잘 모르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IT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여태까지 10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거 되면서 잘 통과가 안 되고 여기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이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 방에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 5, 6년간 꾸준히 해결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파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앱을 만들고 10만 파이를 달성하는 게 이게 거대한 AI 인프라의 주주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나 미국이나 이런 거는 지금 증권시장, 각국 증권시장, 특히 한국 증권시장은 완전히 너무 올라 있잖아요. 이런 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파이는
바닥에서 바닥을 기는데 여기서 20센트에 하건 30센트에 하건 50센트에 하건 2달러 밑에서 하면 거절하는 거죠. 언제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의 인간 중심 인프라 전략이 제가 보는 향후 시장 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유틸리티 확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이런 수많은 인터넷 기업, 수많은 SNS 기업,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한테, 수많은 데이터 기업들한테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필터링 해주는 데이터는 믿을만 합니다. 이러면 광고주들도 어마무시하게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갖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갖고 만들면은 참 부실한 건축 자료로 집 짓는 거나 똑같으니까 지금 그거를 기업들한테 큰 소리 빵 치면서 나온 거예요. 가격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며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를 내놨더라고.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대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딱 만들었어요. 파이 for AI.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라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에 다 이 알고리즘을 기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5억 2,600만 건을 처리했어요. 딱 이런 거죠.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처럼 뭐 가스비가 쌉니다. 뭐 리플처럼 뭐죠.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판을 갖고 논다 지금. 멋지죠? 이 사람들이 원대한 꿈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꼭 이제 저는 뭐 이 사람들의 가격 요즘 이제 뭐 가격이 이러니까 뭐 삽시다 팝시다 뭐 아예 지금 몇 개 없으니까 뭐 10만 개 합시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의 생태계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역량대로. 어차피 누구나 다 초보자라는 거죠. 블록체인 전문가 없어요. 블록체인 생긴 지 뭐 한 10년밖에 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블록체인이 들어간 생태계 파이처럼 좋은 생태계 없어요. 누구나 다 초보자라는 거죠. 개발자들, 코딩 전문가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제는 일반으로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초보자야. 전문가 없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젊다. 요즘 삼성전자 젊은 애들이 왜 데모해요? 50, 60까지 회사 못 다닐 것 같거든.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 같거든.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거든. 지금 돈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젊다, 안 그러면 뭐 나이가 많다, 내가 뭐 경험이 있다, 없다. 지금 다 경험, 10년밖에 안 된 경험이에요. 전부 다. 블록체인 경험. 자동차 수리점 가보세요. 한 20년 해봐야지 이렇게 몇 개 두들겨 보면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근본 알지. 지금 이거를 전문가 없어요. 왜 중국이 시청이 정하고 왜 베트남이 시청이 정해요? 아날로그 체험이 없거든. 그래서 이 블록체인도요. 블록체인 사회로 가도 한국처럼 이런 아날로그 체험도 많이 하고 아날로그 사상이 밴 상태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뛰어드는 사람이랑 젊은 애들이 손가락 침해 없고 영어 좀 안다고 영어 아는 거 아무런 이제 장점 안 돼요. 컴퓨터 잘 다루는 거 아무런 장점 안 돼요. 전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개 하자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감사합니다.